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공격수로 세트피스와 박스 안경합에서 위협적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아 탈압박과 볼 배급을 책임지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오구라는 빠른 돌파와 폭넓은 활동량을 통해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는 단점이 있다. 요코하마 FC는 수비 라인을 300으로 두텁게 세우며 전방 압박보다는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우선한다. 특히 홈에서는 세컨드볼 장악과 수비 집중력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힘이 있다. 원정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메노는 전방에서 끈질긴 압박과 빠른 침투를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후쿠다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크로스 공급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한다. 메시노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전방 공격 전개에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득점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다. 도쿄베르디는 300을 활용해 수비를 단단히 세우고 압박과 역습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다소 내리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요코하마 FC는 루키앙과 주앙 파울루를 앞세워 홈에서 기회를 노리겠지만 마무리에서 확실한 한 방이 부족하다. 도쿄베르디 역시 메시노와 소메노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요코하마 FC의 수비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다. 결국 두 팀 모두 전술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만큼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흐르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교토퍼플상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파엘 엘리아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진다. 하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인 후 슈팅 시도에서도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다케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와 공격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핵심이다. 팀 전체는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홈에서는 템포를 더 끌어올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컨드볼 장악과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제공권과 피지컬로 전방에서 버텨주며 득점 루트를 노린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성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볼 간수에서 흔들릴 수 있다. 후지타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성에서 기복을 보인다. 팀 전체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한 뒤 역습을 노리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원정에서는 경기 템포가 느려지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 약점이 두드러진다. 교토퍼플 상가는 라파엘 엘리아스와 하라의 전방 조합, 다케다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홈에서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오카야마는 역습을 노리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함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교토퍼플 상가가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야시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 기대치를 끌어올린다. 무토는 폭넓은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이대구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장악과 압박 저항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비셀고베는 전방 압박과 중원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니무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위협을 가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미야이치는 직선적 돌파와 컷백으로 변수를 만들지만 체력 저하가 빠른 편이라 후반 집중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우에나카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흔들리는 모습이 많아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는 있으나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늦어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비셀고베는 미야시로와 무토, 이데구치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밸런스를 완성하며 홈에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압박 저항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한계를 보이며 원정에서는 더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기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운 비셀고베가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홈팀 울산 포메이션은 4-3-3이며 허율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 하락으로 마무리 효율이 낮다.
루빅손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놓치고 있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맡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리며 전개 속도가 끊기는 장면이 잦다. 울산은 최근 경기력 자체가 부진하며 전방에서의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전환 속도도 늦어 상대 공격에 쉽게 흔들린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박스 안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전진우는 박스 안으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득점이 좋아 울산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김진규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압박과 전개 모두에 기여하는 에너지 넘치는 자원이다. 특히 전북은 이승우와 송민규 같은 공격 자원까지 보유해 다양한 패턴으로 울산의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연계 플레이는 울산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기다. 울산은 홈에 2점을 안고 나서지만 최근 경기력 하락과 수비 불안으로 전북의 공격 흐름을 막기 힘들다. 전북은 다양한 침투 루트와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업은 울산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전북이 승리를 챙길 확률이 크다. 홈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 세징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킥력과 방향 전환이 뛰어나며 세트피스 킥 퀄리티로 찬스를 만든다. 정치인은 등지는 동작과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첫 터치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라마스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공격을 이어주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편이다.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수비 조직력 때문에 박스 안 공간 관리가 흔들리고 측면 풀백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그래서 라인이 흔들릴 때마다 박스 앞 파울과 세컨드볼 허용이 누적되는 양상이 반복된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3-3. 김경민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로 기준점을 세우며 스위칭 시작 지점을 잡아준다. 윌리안은 절정의 컨디션으로 1대1 페네트레이션이 날카롭고 대각 침투로 니어 지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린다. 루아는 직선 스피드와 컷인 타이밍이 좋아 두 번째 침투에서 마무리를 책임진다. 사박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전방 삼각의 콤팩트 스위칭으로 폭과 깊이를 번갈아 쓰며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프라인에서 압박 트리거가 걸리면 짧은 패스 교환으로 곧장 박스 진입각을 만든다. 수원FC의 콤팩트 스위칭과 윌리안의 컨디션은 대구의 취약한 박스 수비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대구는 세트피스와 세징야의 킥으로 간헐적 반격을 만들 수 있지만 전환 지형과 간격 관리 문제를 끝까지 버티기엔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은 타이트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수원FC가 디테일에서 앞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홈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 유리 조나탄은 대각 침투와 박스 안 니어 어택이 예리한 전형적 피니셔다. 페드링요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좋아 하프 스페이스를 꾸준히 파고드는 윙어다. 남태희는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각을 만드는 조율형 미드필더로 1패스 뒤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는 홈에서 1차 압박 트리거와 역압박 복구가 매끄럽게 이어져 세컨드볼 회수 후 짧은 전환이 빠르다.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 침투를 교차해 박스 근처에서 고확률 슈팅 시퀀스를 만든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 헤이스는 타이밍 있는 슈팅과 킥 퀄리티로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주는 에이스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결로 전개를 돕지만 장거리 원정 시 후반 체력 저하가 잦다. 최경록은 직선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나 마무리 선택에 기복이 있다. 이번 원정은 항공 이동 후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 장거리 버스 이동을 더해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주중 코리아컵 소화 여파까지 겹치며 라인 리커버리와 트래킹백 강도가 떨어질 소지가 크다. 제주는 전환 루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정돈돼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슈팅 시퀀스가 누적된다. 광주는 장거리 원정과 주중 일정의 피로가 전개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은 타이트하겠지만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홈의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결국 이 경기는 제주의 전술 완성도와 환경 적응력이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